어디 보시냐면 이제 넘겨보시면 거기 70페이지에 그 신청이 있죠? 공동신청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두 번 나왔어요. 뭐가 두 번 나왔냐면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하고 자 의무자 권리자하고 실체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나왔는데 뭐 이게 30년에 두 번 나오니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본 개념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등기법상의 등기는 등기 의무자하고 자 누가 하고 등기 의무자하고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무엇으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등기를 뭐하는 거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부에 뭐하고 이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있죠? 기록하는 게 구별이 됩니다. 그럼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맺고 두 사람이 뭐예요? 잔금 주고 등기서류 받아서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1번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뭐예요? 을 등기하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민법 자 우리 민법은 뭐예요? 민법은 자 민법 186조 민법은 실체법이라 하고 등기법은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니까 무슨 법이라고? 절차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실체법적 등기 의무자죠? 등기 권리자죠? 그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하고 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항상 일치하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신청하고 얘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란 거죠. 자, 우리가 매매계약을 맺으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요구하는 게 등기 뭐예요? 등기 해달라고 뭐예요?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 청구입니다.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안 해가니까 갑은 불안하죠? 얘가 등기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기를 안 해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졸지에 뭐가 되는 거 이거?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이 소송을 합니다. 자, 판사님 얘가 등기를 안 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판례가 나오는 건 계약을 맺으면 항상 뭐예요? 사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만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파는 사람도 등기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가. 왜? 판례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데 민법을 아무리 쳐다봐도 민법에는 등기해가라고 하는 청구권은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내는 게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가라는 얘기니까 인수에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청구권에 의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왜? 채권자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뭐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죠. 그 인수청구권은 얘가 채권자예요. 얘가 채무자고 왜? 얘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해가라고 요구하잖아. 특정인한테. 그러면 자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소송해서 승소했으면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그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얘가 채권자다. 그럼 민법 몇 조에? 민법 404조에 뭐가 있어요? 채권자 대의라고 하는 게 있다. 채권자 대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채권자 대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권리 행사를 대의로 할 수 있다는 게 대의로. 자, 이해되죠 지금? 굉장히 이 법이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법은 무슨 철학처럼 무슨 추상적으로 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논리적이게 딱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죠? 얘가 채권자잖아, 얘가. 그죠? 채무자는 누구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죠? 이 을이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권리 행사 뭘 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를 안 해가고 있으니까, 자, 누가, 갑이라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전 등기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 누구라고? 갑이라고 이렇게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 민법을 11월 달부터 민법 하셨어요? 하고 나오셨어요? 11월 달에? 예? 그럼 지금 거의 민법을 2년 하신 거네? 횟수로? 두 번 들었어요? 11월 달부터?
아니, 그러니까 등록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다음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갖고, 언니, 대리하고, 대의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봐. 그럼 그 언니 대답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쓸데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신청하고 기록의 차이가 난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에 기록됐다는 건 권리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기록되는 사람이. 근데 보세요. 이 대리는 우리가 법무사 생각하면 돼요. 자, 대리는 법무사는 대리, 본인 이름, 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대위는 신청을 대리자 이름으로 해요. 대리자 이름으로. 기록은 본인이야. 그러니까 기록되는 건 똑같아. 뭐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신청할 때 차이가 있다. 신청할 때.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위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위자 이름으로 쓴 게 이제 기록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리 신청했으면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일치하죠? 근데 이 신청을 누가 했어요, 지금? 민법 404조니까 민법이니까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민법이니까 이 대의 신청은 당연히 뭐예요? 실체법적인 권리자가 한 거죠? 대의. 그러니까 얘는 실체법적인 등기 권리자죠.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은 절차법상의 권리자고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등기부에 뭐가 되면서 기록이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만약에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갚게 되면 뭐예요? 경매를 신청해서 내 돈을 받죠?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 그 사람이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나왔으니까 참고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뭐라고? 이 사람은 민법이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안 읽어보더라도 자, 71페이지에 거기 절차법상의 권리자 자, 근데 절차법상의 의무자 그거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자, 지금 설명만 들은 거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거기 그 72페이지 공동인칭의 예외 단독 나오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꼭 별표해 주시고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박스 문제로 해서 꼭 뭐예요? 다음 중 뭐라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에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단독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판결로 이렇게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 부표하고 뭐예요?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뭐예요? 혼수를 뭐 했다? 몇시 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 등기 해놓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판결 받고 단독이고 상속 등기 있죠? 부표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자, 논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되죠? 1개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소유권자만이 해요. 단독이에요. 그다음에 등표는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이것도 단독이에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단독이에요. 하여튼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이제 그 권리 변경 등기 있죠? 이 권리 변경 등기 이건 공동이에요. 권리 변경 등기. 자, 우리가 상속 중에서도 유언에 의한 징여 유증 있죠? 어떤 분이 뭐예요? 응급병원에 누워갖고 벽 보고 유언을 합니다. 내 뭐예요? 혼의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부동산 주라고. 변호사 적고 있죠? 단독행위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 유언에 의한 징여에 의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 해줘야 돼요. 공동인청이니까. 이전 등기는 항상 공동이에요.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공동이고. 사인징여 있죠? 사인징여는 이건 좀 틀려요. 누가 갑이 자, 젊은 사람한테 내가 쓰러졌는데 젊은 사람이 구해줘갖고 생명의 은이 있죠? 내가 부동산 주겠다고 의사표시하죠? 젊은이가 대답하죠? 사인증여는 계약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증여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냥 참고로 유증이 좋을 것 같아요? 사인증여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증은 상대방이 유언한지 모르잖아. 그죠? 그 사인증여는 직접 보고 내가 주겠다 그러죠? 그 오래 못 살아요. 왜? 그 사인증여 받은 놈은 밤마다 뭐 하면 돼요? 저분 죽어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왜냐면 저 사람 주가지 내가 부동산 받는 게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인징이 하지 말고 뭐 하는 게 나으니까 유증은 상대방이 모르잖아 지금. 자, 하여튼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뭐로 한다고 증자 들어가면 뭐예요? 증자 들어가면 항상 공동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자가 눈에 띄면 증자가 눈에 띄면 항상 뭐라고 등기를 공동한다. 증자 들어가면 공동이다. 그렇게 받으면 이게 왜 자꾸만 그걸 강조하냐면 유언에 한 징해를 딱 보는 사람 보는 순간 죽었구나 유언 죽었는데 어떻게 공동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그 고정관념이 bek혀요. 그래서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자 보이면 증자 보이면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이 해줘야 돼. 자식이 만약에 자식이 안 해주면 뭐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소송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라는 게 무조건 일단 해주게 돼 있으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자,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딸한테 유증하면 열 받더라도 뭐 해줘야 된다고? 해줘야 된다니까. 그 자식이 원래 원칙이 그렇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변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권리변경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 그 권리가 있죠.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잘 나오는데 1번 저당권 등기하죠. 그 채권액이 7천이죠.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이 갑이에요. 소유권자 갑이란. 그럼 이제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이제 갑이에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자, 권리자가 뭐예요? 예컨대 변제기가 뭐 변제기도 있고. 자, 2020년도 3월 3일이단 을이단. 갑과 을이 다시 만납니다. 재계약을 해요. 누가?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돈 많은 채권자 을아. 3천만 더 빌리자. 그 3천을 더 빌리면 지금 7천이죠? 3천 더 빌리면 얼마 됐어요, 이제? 1억이죠? 그럼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은 7천인데, 재계약에서 1억이 됐죠? 이가 3천 더 줬으니까. 그러면 서로 불일치하죠? 전부가 다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하죠?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다 갚으면 이제 저당권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전부 다 불일치하죠? 그때는 말소등기 하는 거고. 일부가 불일치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일부 불일치하는 거면 고치면 되잖아. 이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이 경자가. 근데 변경등기라고 하는 건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후발적이라는 얘기예요. 변경은 사유가 뭐라고? 후발적이다. 경자가 어디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후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경자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정이죠? 그럼 사유가 뭐라고?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경자의 위치 보고 판단하면 되죠? 이거는 나중에 재계약을 한 다음에 바뀌는 거다니까. 그럼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이렇게 1-1번 이 7천을 뭐예요?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1억으로 고치는 거죠, 1억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1번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게? 변경 등기 한다니까, 변경 등기. 예? 변경 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목적이 보존하고, 이전하고 뭐예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멸하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어요, 처분 제한. 이 위에 세 가지는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거고 세 개는 이 밑에 세 개는 뭐예요? 일부 고치거나 전부 고치거나 그다음에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라니까. 항상 등기 목적은 우리 부동산 물건이 등기되는 건 몇 개뿐이 없어요. 물건은 8개가 있지만 점유권이나 유치권, 질권 8개 있지만 거기까지 포함해서 등기 대상이 되는 건 5개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이 왜 5개냐면 등기법 공부하라고 5개 만들어.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5개만 만들어 놓은 거 이 등기법에 특화됐다니까 몸이 신체가. 그래서 이 5개 물건에 대해서 물건 변동하려면 등기 목적이 몇 개 있다는 게 이건 6개 있다는 게 6개. 6개. 그래서 가끔가다 뭐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좀 약간 기형적으로 뭐예요? 손가락 몇 개 갖고 태어난 애가 있어요. 6개 갖고 태어나 있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등기 개통의 일을 참 많이 해요.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장갑끼고 해서 그렇지. 여튼 간에. 그래서 목적이 몇 개라고? 6개.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 목적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명의가 올라가는 거, 나머지 세 가지는 뭐예요? 뭐 고치는 거고, 일부 고치는 거고, 소멸은 뭐예요? 소멸은 표제부는 몇실 등기고, 건물 전부 몇실이면 몇실 등기 해야지. 갖고 있고 무슨 등기고 이거. 이게 말소등기. 전부 고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처분 제한을 가하는 거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액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 권리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재계약을 맺으니까 이것만 공동이다. 네, 공동.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단독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거 한 세 가지 있죠? 유증, 사인증여, 이거 유증, 이건 두 개를 같이 보고 하나 공동,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은 조금 이따 보지 않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뒤에서 맨 다음 주에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 있죠? 보존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등기는 뭐예요?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단독입니다. 무조건 보존등기는 단독이에요. 혼동 있죠? 혼동. 이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있죠? 이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남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전능계 한다고 얘기하고, 이 사용수익만 넘기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뭘 준다는 얘기고, 용익물권을 준다. 용익물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물건에 이 물건 일물 일권이죠? 일물 일권이 원칙이니까 하나의 물건에 한 사람이 하나의 권리만 물건만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인데 이 사용수익을 뭐예요? 을한테 주면 용익물권 주게 되면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얘는 뭘 갖고 있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고, 왜? 소유권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요 두 가지는 얘한테 주면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수익이라는 권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한 사람이 하나의 권리만 갖고 있지,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지상권도 갖고 그렇게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다만 이 부동산에 이 사람이 점유했는지 이 사람이 점유했는지를 모르니까 뭘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1번 이 등기부가 자 이런 식으로 갑구만 있고 을구만 없다면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권자고 누가 점유하냐 했냐면 소유권자가 점유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자 범위가 전부라고 돼 있으면 이 땅은 뭐예요? 소유권자는 누구지만 갑이지만 누가 점유하는구나? 소유권자가 점유하는구나. 그래서 이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를 만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저 부동산을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괜히 잘못해보면 괜히 뭐예요? 지상권자나 아니 임차인한테 땅을 살 수도 있으니까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공시해주기 위해서 뭘 만든 거니까 등기부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뭐예요? 이걸 보고 판단하라는 게 등기부 보고. 등기부 을구가 있는데 그 누가 소유권자인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거기 점유하고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자로, 거기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유권자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 누가 살 수 있어 이거? 임차인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뭘 보고 판단하라고? 등기부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등기부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 뭐예요?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고, 뭐예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가지는 사용수익하고 뭐예요? 처분이라는 권능이 있으니까, 자, 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 부동산에 권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점유 문제는 뭐예요? 점유 문제는 자, 이 소유권자나 뭐예요? 용의물권자는 용의물권 점유자든지 소유권자가 점유하든지 그건 뭐예요? 그건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처분가치 저당권자는 소유권자가 뭐예요? 돈 안 갚으면 뭐 하면 돼요? 경매 신청해서 뭐예요? 자기 경락대무에서 자기 우선 변제 받으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의 부동산에 물건을 한 사람만 갖고 있지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있고 한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하고 같이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물 일권이란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걸 꼭 알아야지만이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몰라도 붙어. 그냥 외우면 붙어. 그러니까 그거 괜히 그거 모른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외우다 보면 붙는 거야, 그게. 나중에 뭐예요? 서울대 법대 나와갖고 그 천재 애들 있잖아요. 한 4, 5년 만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하고 막 졸업하고 바로 합격하고 막 사법고시 합격한 애들 있잖아요, 지금. 걔네는 다 알아서 합격해요? 걔네들은 머리가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구조잖아요. 우리는 이게 딱 보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쭉 들죠? 아무 생각이 안 나. 깨끗해. 그리고 시원하잖아. 머리가 개운하잖아. 근데 걔네는 이게 사진 찍듯이 여기 이게 딱 박혀 있다니까. 그 디카 찍듯이. 그러니까 때려도 안 잊어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 후배가 군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갔어요. 근데 걔네들도 나이가 들었지만 군인이니까 이 군사교육 하잖아 지금. 서울대 법대 4학년 애가 합격해서 법무관 왔는데
기억하는데 칠판에 막 요만한 반쪽짜리에다가 군인의 길 뭐 군 이렇게 써놓고 나서 한번 외우라니까 딱 하고 나서 돌아보고 그냥 토시도 안 펴놓고 그냥 읽더래요, 걔가. 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 걔네들은 이렇게 읽는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쉼표. 그렇게 읽더래. 예? 근데 자 생각해보자. 그런 애는 오래 살아올 것 같아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일찍 죽어요. 머리가 까먹지는 않는데 머리가 무거운데 일찍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개운하잖아. 나가면 바람만 불면 뭐냐. 내가 학원 갔다 왔나? 그 생각만 나지 뭐 딴 생각 안 나잖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낫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외우다 보면 언제 걸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계획하는 거지. 그런 거 몰라도 붙어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무슨 혼동이라는 말이 뭔가를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혼동이 이해했으니까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혼동은 따라해보세요. 혼단. 다시 혼단. 그게 단도 신청이라는 게 혼동은 혼단, 단도 신청이다. 그게 중요한 거지. 혼동이 뭔지 몰라도 돼. 혼동이 뭐냐? 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혼동은 단독이다 하면 신경 쓰면 돼, 일단. 민법에서는 물론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단독으로 말소하는데 만약에 2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판례가 1순위 저당권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말소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건 판례니까 그거는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등기법에서는 그냥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혼동은 뭐라고? 단독이다. 혼동한다. 그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용이에요. 수용도 뭐예요? 단독 신청이고, 촉탁과 단독이고. 몇일 단독이죠? 신탁 등기 단독이에요. 그래서 외우시라고. 자, 외우시라고 뒤에. 자, 여기 암기 방법에 해놨어요. 자, 몇 쪽에 해놨냐면, 거기, 자, 그 35쪽에, 35쪽. 35쪽 맨 아래. 35쪽 맨 아래. 그 35쪽 맨 아래 그 써놨죠?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 써놨죠? 35쪽에. 그거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하여튼 공부는 꼭 뭐예요? 공부는 꼭, 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틈나는 대로. 그 요가하러 가실 때 꼭 요가하면서 이거 그 앞에다 놓고 이거 보고 외우고 시장 갈 때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 사진 찍어서 그날 외울 것만 디카로 찍으면 되지. 디카로 사진 찍어서 그것만 딱 개고 보시면서 해도 공시법은 틈나는 대로 뭐예요. 시장 본다든가 내가 산책하는 데든가 그때 핸드폰 보고 다니면서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지. 아니 그 민법 공부하기도 민법하고 학교는 훌륭한 과목은 이 책상에 앉아서 하시고 이런 찌질이 과목은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때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세요. 반복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보시면 거기 몇 쪽에 자, 교과서 뭐예요? 교과서 72쪽에 이제 판결 얘기 나오죠? 판결에서 볼상한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보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에서 세 가지 항상 판결로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는 판결은 뭐예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아니게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아니죠. 다만 이외적으로 이행 판결에는 우리가 판결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단독으로 하는 판결은 자 우리가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우리가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듯이 여기서 단독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예외가 뭐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예,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를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하죠. 그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로 나눠지죠. 땅이 두 개로 나눠지면 일단 등기 안에도 뭐예요? 권리 변동 생긴다는 점. 근데 나중에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뭐 할 때 이 소유권 보존등기하죠. 보존등기 할 때는 보존등기는 항상 뭐 하는 거이고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 얘기죠. 여튼 그래서 무조건 이제 우리 등기법 시험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맨 끝에 있다야. 자, 따라해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있다. 항상 끝에 있다라고 끝나. 없다라고 쓰면 그거 틀린 말이야. 그런 요령을 자꾸만 터득해야 돼.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게 바뀌잖아요. 또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뭐예요? 항상 뭐라고? 있다.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뭐냐면 분할하고 있다야. 그게 하나 더 들어가 판례가. 뭐 하고 있다고? 분할하고 있다야. 등기법은 그냥 있다고, 민법은 뭐라고? 분할하고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그 보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분할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있다. 자, 민법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외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하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외우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그렇게 외워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로 안 외우려면 내 눈으로 붙이는 거야. 자꾸만 봐서 눈으로 붙이는 거예요. 눈으로 붙여갖고 익숙해야 돼. 이 단어만 보면 내 눈에 익숙하면 이제 맞는 거예요. 눈으로 붙여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이행 판결인데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거기 72페이지에 2번 단독 신청 거기 박스 안에 단독 신청 나오죠? 자, 방가로 2번에 보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자, 거기 등기 인청에 협력할 것을 자, 줄 치세요. 판결은 등기 인청에 협력할 것을 명하는 확정된 이행 판결을 의미하고 원래 원칙은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거기 줄 쳐보세요. 다만 뭐라고? 선례에 의하면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그럼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있다라고 한다. 이게 판례를 다 읽을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맨 끝에 항상 뭐예요? 있다냐, 없다냐, 무효냐, 유효냐 그런 거 있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뭐예요? 분할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있다. 그렇게 있다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두 번째 얘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승소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소한 있죠?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항상 그 방가를 일부 맨 위에 있죠? 줄 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패소한 사람은 한다는 얘기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패소한 사람은 자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패소한 사람은 등기할 수 없다.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니 빼소니 필요 없죠. 왜? 두 개는 안 하니까. 일반적인 얘기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필요 없다? 승소한 사람, 패소한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게요. 왜?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패소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방가루 1번에는 패소한 사람 X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자, 이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는 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이 있죠?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뭐예요? 기간에 제한을 받지 소멸시효 안 걸린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권이 생기죠?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자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기간에 자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72페이지 자 맨 아래로 내려오면 그 또 방가로 5번 있죠? 이 방가로 5번 보시면 자 판결에 의한 등기인청의 소멸시효 여부 얘기 써 있죠? 그래서 공권인 등기인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기간이 언젠가를 관계없이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돼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받으면? 판결을 받으면 공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전 등기를 이해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200년이 흘렀어. 판결 받은 지. 그 200년이 흐른 판결 받고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니까. 방금 된다고 있다라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서 왜 갑자기 또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도 다 가능하다니까. 시험 문제 나왔어. 150년 지나도 가능하냐.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있다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10월 달까지 질문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자꾸만 반대로 했죠. 막판 시험장에 가서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걸 찍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야.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았어. 그럼 내 생각 찍으면 틀려.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잖아. 지금까지 찍어서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싸리 뭐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거. 그러니까 막 자기는 자기 생각을 찍고 가죠. 그때 왼손을 쳐갖고 바로 밑에 걸 찍어. 그래야지 합격한다니까. 그래야지. 그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죠. 세 가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73페이지 그 상속에, 방금 아까 본 대로, 상속에 본 대로, 자, 거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인데 유증, 그 사인증의 유증,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공동으로 한다. 이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누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사망하거나 을이 사망하거나 자 미리 민법 111조 2항에 자 법률행 이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이게 유효하다 아니게요. 그러면 이 계약 맺고 얘가 만약에 사망하시면 얘 자식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하고 둘이서 공동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요. 포괄승계인, 상속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갑이 사망하셨죠? 이 갑이 사망하시면 누구하고 이거 얘하고 뭐 이미 원인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를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얘가 등기해준다. 얘가 상속인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다. 공동이다. 이제 그런 얘기 공동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 넘겨보시 자 여기 보시면 그 7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줄치세요. 뭐라고? 권리 변경 경전 등기는 뭐예요? 그거는 공동이다죠.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지만 뭐는 공동이라고?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74페이지에 거기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나오죠? 그래,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 그 얘기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자, 의 등기 원인이 이미 뭐했으나 발생하였으나 그 등기인청을 하기 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뭐했다는 게 이거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때 있죠?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이 신청해야 할 내용을 등기인청하는데 이를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쌍가리본 특징 그래서 자 출치세요.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와 뭐로 한다는 게 이거 공동 원칙으로 유지되므로 단독 신청인 상속과 다르다. 공동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은 뭐로 하는 거구나 공동이구나. 공동이구나. 아버지가 계약 맺고 사망하시면 자 열받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게 등기해줘야 된다. 공동으로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대리라든가 이게 잘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대리 신청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그 79페이지 전자신청 있죠? 전자신청인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냐, 할 수 없는 자냐 있죠? 그런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79페이지 전자신청 보는데 자,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 하는 방법하고 직접 등기소에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죠? 법무사 시키는데 보통 우리도 요새 법무사는 이제 등기소에 안 가요. 다 뭐로 해요? 전자신청으로 해요. 내가 가든가 아니면 뭐라고? 전자신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문신청 아니면 뭐예요? 전자신청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자 등록이라는 건 내가 인터넷 뱅킹 하죠? 은행 안 가죠? 그러면 뭐예요? 공인인증을 받아야죠? 그 공인인증을 받는 게 사용자 등록하는 거예요. 이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한번 가서 꼭 뭐 해야 된다니까, 이거.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가 보세요. 기간이. 넘겨보시면, 자, 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이다. 3년. 이 반가리 1번 유효기간 나오죠? 3년입니다.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 3년이다. 동그라미 쳐시고, 3년. 그 다음에, 자, 쌍가로 3번. 자, 전자신청의 절차, 그래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나오죠? 신청인 나오는데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자가 중요해요. 할 수 없는 자는 거기 줄 치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맨 밑에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써 있죠? 여하튼 간에 자 우리가 뭐예요?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해요. 근데 누구는 안 된다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인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을 못 받아. 뭐가 아니니까? 인격자가 아니니까. 사람이나 법인은 다 뭘 받을 수 있어요?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죠? 얘는 인격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저 쳐다보세요. 자,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 들어보세요.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5의 X예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틀리는 거 보면 이건 뭐 하늘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공인인증을 못 받는다니까 대리인이 어떻게 해. 말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튼간에 없다라니까. 없다라고 근본을 읽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꾸준히 그렇게 갑니다. 일관성 있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왼손으로 찍어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바꿔. 그래서 남이 손으로 찍어야지 합격한다니까. 절대 누구나 안 된다고. 이 비법인은 인기 없는 사단재단은 뭘 못한다고? 전자인청을 못한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그것도 네 분이 똑같이 이렇게 그걸 또 자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이거 대단한 거다 진짜. 한 6명 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여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왜 안 된다고?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자, 인격이 없어요. 공인인증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 있죠? 변호사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그랬죠? 안 된다는 게 누구만 가능하다는 게 이거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누굴 대리해서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미성년자 아버지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만 되니까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할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래? 나 아버지인데 누가 네가 아버지 아니라 그랬어? 그럼 뭐야? 그냥 방문 신청하라고. 방문 신청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전자신청은 안 된다니까. 이제 한번 속았으니까 또 안 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또 속는구나. 여튼간에 누구만 된다고?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조금 쉬었다가 신청 정보 할 테니까 하여튼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